자, 오늘 나온 그럼 여론조사를 통한 당 지지도 민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1%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요, 부대변님, 지금 13일부터 어제까지 한 조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5까지 올랐다가 41로 다시 12월 셋째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저는 예. 그 민주당이 최근에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그다음에 강선우,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까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사실은 좀 견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의 뭔가 이 악재가 많지만 네. 국민들께서 이해운 후보자를 뭔가 민주당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인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네. 민주당의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야당은 오히려 지금 되게 그 적전 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뭔가 이 분당까지 가는 이 사태가 나올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악재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그 정당 지도들 좀 추세를 보면요, 정 의원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4, 26, 26, 26, 24 뭐 얼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난 1월 둘째 주보다는 소폭 하락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요인을 작용할까? 그리고 이 20% 중반 안팎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도 했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것은 그 리더십의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윤 어게인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그 정말 지리하고 피로감 쌓이는 그 내부에서의 장동혁, 한동훈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4%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혁신의 모드로 나가면서 뭔가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했다면은 민주당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그 반 사이까지 합해서 30%대로 우선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서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론이 이렇게 냉랭한가? 그거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반사 효과를 하나도 못 받고 그 민주당의 사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해운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관 중에 한 사람은 지명해가지고선 결국은 낙마했고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후보로 생각했으면 낙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회 포착을 못한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오늘로 좀 세알을 보니까요. 138일, 그러니까 5개월도 지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 둘째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는 산업 활성화입니다. 통합특별시에 그러니까 이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파격적이다. 다음 달 중에 법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면서 대체로 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형 지사나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시 지원 방안이다 보니까 균형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챙기겠다는 보관인지 아니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기 위한 노림수인지 이번엔 정 의원님 의견 좀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예. 애초부터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안이 제시되니까 미흡하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그러게요. 볼 때는 이거 지방선거 맞춤형 정책입니다. 어허. 그리고 저는 이거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과거 개발 독재라든지 권위주의 정책하에서 그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맞으려면 어떤 지역에 갑자기 먹거리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여기에 시장만으로는 부족해서 부시장도 있고 소방서도 더 늘어나야 되고 경찰 행정도 더 강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5조씩 4년 동안 돈부터 보내고 당신 통합부터 하라 그러면은 통합된 다음에 사람들이 내려갑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대전 그렇기 충남 때문에 혁신단일이 이거는 나왔을 때요. 100몇십일 남은 지방선거를 지금 겨냥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특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나 보다 그러면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동인을 만드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이게 성공할 거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정책 대안은 저는 안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 부대변인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단체 통합에 따라서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지방선거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통합 특별시 관련해서 처음 주장한 게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일단은 임기 내에 4년 동안 20조 원 지원한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지방 그 특별시에 차관급 인사를 4명이나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행정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